자, 뭐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해도 일단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200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시세 분출 이후에 갭 상승에 지금 두들겨 맞다 보니까 저도 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장 초에 흥분하지 말고 표면적으로 프로그램 쪽에 대부분 다 매도했으니까 현대차 정도 빼고는 또 HD현대일렉 정도 빼고는 뭐 나머지 변압기기도 다 프로그램 매도했으니까 그랬다면 거기서 그냥 두들겨 패는 게 옳은 것이었냐.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옳은 상황이 되죠. 이스페타시스도 뭐 대략적으로 4만 주 매도 또 6만 주, 7만 주 이렇게 매도세가 확대가 되더라도 갭상승 6%라는 거는 우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의 흐름 또 BH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갭상승 자리 뚫고 그리고 또 고점 22,800원 거래 실어주면서 5%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일정 범위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여타 이제 종목군들이 오늘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지금 그 개장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이 쪽의 낙폭이 좀 많이 커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초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쪽에 연동돼 있는 종목군은 다 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뭐 한미 반도체, 나머지 소부장까지도 연동돼서 거기에 이제 뭐 LG노텍, BH까지도 다 IT 쪽은 연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혹시라도 소외가 되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 부분만 잘 마인드 컨트롤하면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강세를 이제는 강세를 띄워주기만 해도 강세 흐름만 나와주기만 해도 고마울 판인데 오히려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3%나 밀려버리고 그리고 뭐 상승폭 둔화된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LG노텍은 0.98 그리고 BH도 2%대까지 말 같지도 않게 프로그램 20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짜증스러운 걸 떠나서 벅찬 거죠. 다시 흔들리는 거죠. 야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흔들리게 되죠. 근데 글로벌 증시부터 이제 하나씩 다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뭐 기술주들의 반등 탄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사실상 그 뭐 9월 인하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해석도 가지가지죠. 가지가지입니다. 근데 뭐 인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가지가지. 뭐 결국은 인하해야 된다라는 쪽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 선행적으로 미리 조처를 해줘라 이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경기가 안 좋다는 쪽의 기준이 되고 그럼 주식은 다 팔아야 되는 기준이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여기 이런 종목은 사라 요거는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다우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누글려 있는 폭이 2.6%,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역시 2.6%, 나스닥 지수가 5.7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체감온도 대비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훼손돼 있는 부분은 없어요.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78이지만은 변동성이 원체 큰 쪽이고 추이 추세는 다 전환이 시켜진 상태예요. 거기에 이제 유럽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독일 닥스도 마찬가지고 니케이 쪽이 이제 오늘 기준에서 말도 안 되게 이제 개장 초부터 두들겨 맞고 지금 거의 3% 밀려요. 그러니까 얘네가 밀리니까 지금 연동폭이에요. 지금 시장 왜 밀려요? 개장 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왜 니케이가 개장 초부터 밀리지? 저도 금리 인하에 대한 범위까지 확장해서 해석하지는 않았고 그 금리 인상 부분 그 금리 인상 부분에 이제 엔화 강세 부분이 달러 지수 환산 범위에 있어서의 흐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 빠지지만은 그간의 이제 강세나 달러 환산 지수로 놓고 따졌을 때는 뭐 저 3%가 우리랑 똑같은 등락 범위의 3%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은 니케이 쪽의 휘청거림의 흐름이 불편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쪽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쪽의 선물은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강세를 연출을 했고
그다음 메타가 시간에서 7%, 시가총액 7위, 글로벌 시장 7위잖아요. 미국 시장 6위. 그 메타 쪽에서도 일단은 7%의 강세 시간의 거래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미국 쪽의 선물의 1%대 강세 부분은 유지돼도 이상할 게 없는데 니케이가 워낙 깨지다 보니까 미국 선물도 0.7 그리고 0.45 강세입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강세예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은 과도한 권역의 매도 권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1%만 돌려도 삼성전자부터 매수 사인을 잡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목부터 그 미국 쪽도 종목부터 놓고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 어찌됐든 1위 애플, 시가총액 1위 애플 지금 월봉 기준에 싹 다 돌렸고 갭 그대로 있고 고점 대비 6.39 밀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8월 1일 첫 거래일에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전에 LG이노텍이나 BH나 이런 쪽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며 삼성전기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뭐 대덕전자 거래가 없는 대덕전자까지도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인데 일단은 오늘의 흐름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지수까지 다시 고점에서 밀리다 보니까 뭐 LG이노텍 삼성전기까지도 약보합으로 좀 전환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 BH 같은 경우는 쓰잘데기 없는 변동성이 나와버리면서 그러니까 실적 나오고 슈팅을 주고 프로그램이 그간에 들어왔던 누적적인 14%대 그러니까 500만 주를 지금 넘겨갖고 있어요. 오늘 뭐 막말로 지가 아무리 두들겨 편다 해봐야 오늘 마감 때까지 거래량이 뭐 200만 주 택도 없죠. 150만 주도 실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세게 돌리지 않는 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오늘 던질 수 있는 물량이 500만 주 매진 물량에서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23,000원 매수 평균 단가에 손절하겠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손절하겠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뭐 내용이 되잖아요. 글로벌 시장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애플이 지금 이러쿵 저러쿵 AI를 탑재하네 마네. 근데 가장 안 밀렸죠.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M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실적 발표 나오고 불확실성 해소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조정을 강하게 받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1% 낙폭으로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 시가총액 3위 엔비디아는 어제 차트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그 음봉에서 저기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무슨 말이냐면은 요 엔비디아 어제 월봉 차트 이제 방송하면 이거 넣어야 됩니다. 이거 주셔야 되는 거고 음봉이 떨어진 걸 떠나서 하락 장악형 플러스 갭까지 다 깨진 건데 어제 방송에서 시간의 거래에 110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10불 위쪽으로만 끝나면 됩니다. 117불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냥 기술적인 추이 추세는 그대로의 슈팅이에요. 계속. 어제 질문이 어떤 거였죠? 엔비디아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제가 그랬잖아요.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만약에 전고점까지 못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깨에서 팔아야 되겠다. 이 정도. 최고점에 잡으셨으면 손절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저점에 잡으신 물량이면은 최고점 머리 꼭대기에서 판다라는 기준보다는 이제는 뭐 만약에 못 돌리면 정리해야 되겠구나. 근데 투매가 아닌 되돌려 놓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고점을 못 넘기고 꺾일 때 이평선의 기울기가 훼손되고 그게 다시 돌려지지 못할 때 그럴 때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돌릴 수 있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시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3%대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뭐 추이 추세를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중장기 이평선들은 훼손되지 않았고 주봉상으로도 이평선의 10MA의 이평선의 훼손이 전혀 없습니다. 5MA야 돌려지면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의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발 영향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고점 대비 16%대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똑같이 26%의 조정을 받다가 어제 일부 돌려놨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아직까지는 강보합이에요. 그래서 갭 상승 나온 흐름이 똑같이 그러면 엔비디아랑 똑같이 16%대 낙폭으로 줄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수급까지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뭐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별도로 제시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별도로 제시하잖아요. 아, 넥슨 게임즈 22%네요. 저 완전히 저거는 또 눈 뜨고 당한 기분이고. 그러니까 검색기에 넥슨 게임즈가 이렇게 떠서 변동성의 확장이 나왔는데 개장 초에 사실상 빠르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어찌됐든 9% 흐름에서 저는 처음 봤어요. 9% 흐름에서 그래서 일단 갭상승 뭐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되고 바로 이제 뭐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9%에 보고 고민을 하다가 매수 사인을 드리진 못했는데 결론은 프로그램 수급이죠. 여기도 어차피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굉장히 강도 있게 들어오면서 보여지는 수급 범위가 지금 1% 이상 슈팅이 나오면서 지금 뭐 22%까지 VI 발동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VI 발동되고의 흐름인데 우리도 조금만 더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넥슨 게임즈도 강하게 따라 붙었겠죠. 16% 수준까지 따라 붙었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그 최상단에 놓아놓고 편입 설정에 대한 고민을 설정했던 부분인데 YC는 지금 투자 경고라서 10거래일 동안은 이제 관망만 할 거고 하여간에 뭐 저런 쪽의 부러움보다도 어차피 뭐 20%씩 뭐 비중을 실어가거나 50% 100% 들어갈 거 아니니까 어차피 들어가봐야 뭐 5% 그것도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였으니까 우리의 이제 주력주가 중요한 거죠. 그나마도 이제 뭐 현대차가 버팅기고 있는데 하이닉스 부분의 가격 반발력은 추가적으로 더 강도 있게 연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수급 범위까지 연동이 돼서 움직여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답답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도 지금 프로그램 쪽 194만 주의 매도는 좀 불편해요. 다만 여기도 이제 누적적인 수급이라든가 또 집어던지는 매도 강도가 아랫 방향으로 죽어라고 때리는 물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때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추이 추세를 못 돌리면 그때 돼서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부정적인 해석 범위를 설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준에 미국 쪽의 흐름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이고 유럽도 연동이 돼 있다. 다만 이제 일본 쪽의 흐름이 불편할 정도로 오늘 3% 지금 3%를 넘겼어요. 3.4예요. 와. 금리 인상 부분의 쇼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달러 환산 지수 부분도 계산을 해드렸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장중이 아닌 장 끝나고 나중에라도 이제 차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3%대 조정이 나오니까 뭐 금리 인상이 안 좋은 거고 뭐 외국인이 팔고 그냥 막 갖다 붙이는데 그거는 정확치 않은 내용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고 엔화가 강세를 띠는데 엔화가 앞으로 더 강세 뜰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엔화가 앞으로 더 강세를 띠는데 왜 지금 자금을 빼 외국인이? 지금은 만약에 100엔 가지고 1달러 사면은 조금 있다가 더 강세를 띠면 50엔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다고 치면 기다렸다 50엔에서 1달러 사는 게 낫죠. 근데 금리를 인상했는데 왜 외국인이 판다라는 기준을 잡아? 금리를 인상했는데 외국인이 팔고 있다면은 그거는 뭐 우연찮게 겹쳐진 거지. 금리를 인상해서 외국인이 판다라는 논리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건 될 수 있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일본 증시에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세게 슈팅이 나왔던 거,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셔도 상관없어. 그전에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와닿지 않다가 무슨 말이냐면은 단 한 번도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일본의 초강력한 초강세의 흐름이 엔저의 효과다.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엔저 때문에 뭐 국민이 거지가 됐다. 일본이 망했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아닙니다.
시장 보십시오. 자본시장에 꼬신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날아가는데 뭔 일본이 망합니까? 근데 그 날아가는 효과 부분이 뭐라고요? N저 부분. 어? 그렇게 해서 달러로 환산했을 때 지수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가치 산정 부분에 있어서의 슈팅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린다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은 차분하게 한 번 들어서 와닿는 내용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력주에서의 힘이 탄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결국은 보합이에요. 기대 요인 대비해서 무너졌고 고점 대비 3% 깨져서 그렇지 일단은 보합입니다. 너무 상심하시거나 너무 버거워하시는 흐름보다는 그 흐름 범위를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보합이다. 일본의 영향이 크다. 일본의 심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뭐 글로벌 시장 다 필요 없고 미국 다 필요 없고 엔비디아 가든 말든 내 종목이 깨지는데 얘가 계속 뭐 주구장창 그 개념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 하이닉스는 어쨌건 어제 이제 심사숙고해서 가장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격 반등이 가장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뭐 변동률 기준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중을 줄인 것만큼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소폭은 강세예요. 그죠? 소폭은 강세. 그래도 우선순위를 뭐라 그랬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건 진짜로. 삼성전자 35고 얘로 20으로 줄였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한미반도체가 슈팅이 시원시원하잖아. 2월 8일 날 상한가도 갔으니까. 시가총액 6조짜리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얘가 더 가볍다고 생각하고 반등 나오면 얘가 우선순위다 생각하는데 오늘 상승률 4.8이었어요. 뭐 물론 하이닉스가 더 강했다면 더 탄력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더 큰 반등률에 대해서 기준을 잡지 말고 그 수익 범위, 손익 범위 뭐 회복이든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이든 그거는 추후에 더 놓고 보셔도 돼. 그리고 종목은 막말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와요. 뭐 넥슨 게임즈가 꼭 비단 아니더라도 넥슨 게임즈 뭐 맨날 말로만 하면 뭐해? 편입을 안 했는데 우리가. 그죠? 그리고 대신에 현대 일렉트릭이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현대 로템이든 이런 쪽에서의 슈팅 범위들 최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잘 잡고 운이 좋았어? 아니잖아. 운이 좋았어요? 아니 가슴에 손 맞고 운이 좋아서 잘 팔았어? 응? 내리 안 팔다가 딱딱딱 잡아내서 파는 게 마찬가지로 운이 좋아서 저점 편입을 했나? 아니잖아요. 그래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2만 원대 초중반 정리 그리고 재편입 기준이 28만 7천 원 어제 그리고 오늘 29만 5천 원의 기준 HD 현대일렉트릭 36만 원, 5만 원, 4만 원대 다 정리 그러고 나서 30만 원부터 재편입 뭐 33만 3천 원 물량이 있었죠. 근데 대기 상태에서 그 밑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재편입의 기준점 그리고 이제 지금 힘겨운 부분은 LG노텍, 이수페타시스, BH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심리적으로도 또 힘들죠. 오늘 같은 경우에 슈팅 나왔다 밀리고 슈팅 나왔다 밀리니까 시원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엔비디아의 영향도 받고 오늘 그래서 좀 그중에서도 좀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바로 뭐 곤두박질 쳐버렸고 그리고 LG노텍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좀 슈팅 좀 나오겠구나 어제 이제 좀 돌려놨고 그랬더니 주춤거려요. 근데 뭐 내일 어쨌든 분수령이 되겠죠.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실적 나오고 뭐 주가가 이렇게 뭐 말 같지도 않게 위로 5% 아래로 4% 밀리다 보니까 이건 뭐 진짜 곡소리 나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래 위로 출렁거리면서 거래는 터지는 거예요. 아래 위로 출렁거리면서. 그러니까 뭐 비교 대상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넥슨 게임즈 한번 보세요. 요거 교육용으로 몇 번을 설명을 드리고 요거 봐라. 그리고 결국은 요렇게 보십시오라는 해석드린 부분이 지금 슈팅이 나오고 뭐 상한가 수준까지 또 치고 올릴 수 있는 범위까지 형성되다 보니까 차트 자체가 전체를 보면은 앞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7월 달만 땡겨서 놓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요것도 와닿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7월 들어서 일단 갭 상승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 뭐 수급 범위 보시면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오면 슈팅 나왔다가 말 같지도 않게 이게 일봉일 수도 있고 이게 주봉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월봉이 될 수도 있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월봉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방산주들이 월봉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방산주도 거의 끝자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안 나왔던 슈팅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거거든. 올해 들어서. 그리고 변압기기 쪽도 최종적인 오버슈팅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들 쪽도 지금 장난이 아닌 슈팅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더 큰 거래가 터지고 이제 정점 인식이 잡히면 걔도 이제 끝장이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금리 인하 수준 범위까지 일단 어찌됐건 해석을 하는 거고 결론은 이제 넥슨 게임즈 이 상태에서 보시면 수급은 일정 범위의 이제 정체 상태인데 조금 뭐 물량이 튀어났다 할지라도 근데 변동률이 너무 크고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요거 봐라의 정도. 그러나서 이제 되돌릴 때 흐름에서의 수급 범위는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이미 이 정도 기준에서는 다 수급이 터져져 나와 있던 거예요. 이 정도 기준에서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손바뀜인데 그러니까 BH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런 기준에서 오늘 BH 물량 나오죠. 물량이 나오는데 500만 주 쉽게 설명드리면 14% 500만 주 물량을 갖고 있는데 비단 BH뿐만 아니라 LG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배터리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애플 관련된 모바일 관련된 이쪽 종목군들만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군 중에서 제일 약해. 그게 벌써 2달째. 이제 8월 들어서면 3달째입니다. 그러니까 6월, 7월이 약했어요, 사실. 그죠? 6월, 7월 중간에 이제 뭐 움직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지금의 위치 기준이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손바뀜이 무지하게 나온 거예요, 저게. 좀 비이성적이다 할 정도로 변동이 커져 있었단 말이에요. 저것도 이 양봉도 올라가 있으니까 양봉의 기준에서 긍정적이다 표현하지만 음봉 떨어졌을 때 보세요. 종가 여기에 개파락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음봉 떨어졌다가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꼬리 달리고 돌리는데 저게 감당이 될 수 있는 변동률이냐고. 그래도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 종목이 마이너스 13%까지 밀리고 다시 5%.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개파락에 또 음봉. 이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런 과정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정 범위 지난 이후에 슈팅 범위는 지속적인 수급이에요. 아주 단순한 논리로 7월 이후에 매수 들어온 부분이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7월 이후면은 3분기잖아요. 3분기 기준에서 매수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뭐 전거래일 것까지의 기준이 되는데 300만 주에 5%예요. 한 달 동안 5% 때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굉장한 조건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고 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범위에서 결국은 이제 이 자락에서 낙폭과대주들도 있었기 때문에 야 슈팅 좋다 수급 좋다 지금 이 장에도 수급 좋다 뭐 게임주 전체가 다 좋은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75만 주 정도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량을 좀 안 사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이제 슈팅을 쏘긴 쐈는데 뭐 기관이 쐈든 뭐 뷰티크가 쐈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맴돌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어찌됐든 거래를 수반하고 이제 터트리는 흐름에 오늘 수급이 무조건적으로 들어와 있겠죠. 소형 잡주 비이성적인 종목의 흐름은 아니니까 무조건적으로는 이제 들어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은 결과론적으로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냥 누적 수급 범위만 보는데 땡겨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저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때의 흐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이런 변동률, 상상을 초월하는 비이성적인 변동률, 마이너스 13%에서 5% 강세로. 그 다음날 개파락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6%로.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그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에 정리를 해야 될 쪽, 또 신규 편입하는 쪽, 시각 차이, 뭐 여러 가지 기준에서 매도와 매수가 엇갈리면서의 흐름이 나와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순매수 기조로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돼 있을 때
미처 못 들어갔던 거는 시장 영향으로도 못 들어갔고, 첫 번째 기준은 우리 종목에서도 애플 관련주들 기준에서는 뭐 원체 수급이 뛰어난데 주가만 밀려 있었으니까 신규 편입 잡기에는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었다. 거래 터지면 들여다보자였는데 이거 벌써 놓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여기서 쉬어가다가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옆으로 횡보야.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옆으로 횡보 혹은 비이성적으로 눌려. 그렇게 됐을 때 거래대금 고민해 가면서 대처하는 겁니다. 거래대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뭐 LG 이노텍을 넣어놓고 BH를 이제 종목을 교체해 놓긴 했는데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오늘의 기준에. 근데 저점에서부터 LG 이노텍 1%. 뭐 오늘 변동률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누적 수급 정도를 보시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4월 이후에 8%에 달하는 넥슨 게임즈하고는 이제 시가총액이 3배죠, 얘가. 넥슨 게임즈는 이제 슈팅이 나와서 2조 가까이 올라온 거고 LG 이노텍의 기준은 눌려져 내려오면서 7조까지 올랐던 부분이 눌려져 내려오면서 일단 6조가 형성이 된 건데 누적적인 수급 범위는 일단 어찌됐든 LG노텍도 8% 수준의 매집이 단행돼 있는데 아까 보신 그 그림이 차트가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봉도 마찬가지. 분봉도. 비이성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있고 매집이 되어 있고 실적이 저평가인데 또 실적 발표도 긍정적이고 해석도 긍정적인데 왜만 이렇게 나오냐 이거지. 넥슨 게임즈 오늘 PPT 만들어 주시고 넥슨 게임즈 그동안에 검색했던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래 수만 되고 이제 강세 뛰는 날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검색해 뜬 거 좀 찾아서 만들어 주시고 HD 현대일렉하고 뭐 넥슨 게임즈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정도에서 방송 원고는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LG 이노텍 부분 내일 애플발 영향력이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서 진행이 될지 애플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거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애플의 흐름이 예단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흐름이라면은 벌써 이미 일정 범위가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의 불편한 내용만 아니라면 애플은 시가총액 1위 자리에서의 슈팅 범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고 주봉상의 LG이노텍의 망치형의 기준 앞전봉보다 작지만 평상시 변동성의 평균치 대비해서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정도 크기는 안 되고 오늘이 벌써 이제 목요일입니다. 내일 이제 그 애플발 영향 기준의 거래를 오랜만에 터뜨려 주면서 시초가 위쪽으로 양봉의 모습. 그렇게 된다면 욕심 같아서 뭐 28만 원까지 한 번에 들어 올려도 기존에 6월 12일 날 18% 움직임을 보셨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돌리면 될 것 같고 그런 자신감들은 엔비디아 보면서 생각하세요. 엔비디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하루에 지금 13%,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얼마? 하루에 시가총액 1000조일 때, 1조 달러 넘길 때 하루에 얼마 올랐어요? 30% 찍었어요, 하루에. 근데 뭐 어제 기준에 엔비디아가 얼마 올라 끝났어요? 12.81, 장중고점 14%대. 그리고 시간에 3% 추가 강세야. 26% 빠졌다가 한 방에 16%로 줄여버렸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지금. 갭이 메꿔졌다가 갭이 다 훼손된 갭이 돌려졌어요. 하루에. 월봉 끝날 그 자리에서. 어제 방송 원고에서 얼마나 강조를 드렸어요. 어제 방송 원고에서 방송 원고를 위한 원고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한 내용을 마감 방송의 내용을 그대로 방송 원고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50%를 오히려 목표주가로 높여드리고 이럴 때 오히려 50%를 또 높여드리고 여기에 기준에서 이거 누가 보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실적 등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내일 뭐 애플 그 흐름 보고 애플의 흐름이 밋밋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체 확률에서 70% 이상의 우위가 되는 거죠. 밋밋하다. 슈팅이 나온다. 뭐 그다음에 하나는 부정적이다. 근데 부정적인 거는 이제 3분의 1의 비중이니까
뭐 그런 논리로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겠지만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BH 이소페타시스도 보겠습니다만 BH도 똑같아요. 15%의 수급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가장 이제 불편한 게 애플 관련 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일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LG노텍, BH 얘네들만 지금 신고가가 없는 거야. 우리 주력주들 이외에는 HD, 현대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 다음에 뭐 연동시켜서 보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오늘 다시 약보합으로 밀려있지만 역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우리 종목이 그렇고 우리 방이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주력주가 6월, 7월에 너무너무 힘겨워졌지만 그래도 그 주력주 기준이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준에서는 뭐 패닉에 빠져들어서 뭐 어떻게 대처를 못할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아니라서 그나마도 또 하이닉스 부분은 단계별로 옮겨왔던 부분들이 21만 원에 20% 옮겨놓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는 형식으로. 근데 얘네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얘네도 결국은 이제 저평가 상태에 가장 큰 문제가 거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거래가 있으려면 이슈라고 그랬잖아요. 9월에 가까울수록의 이슈. 그 과정에서 시장만 멀쩡했다면은 충분하게 동반적인 강세를 띌 수 있었던 위치였는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이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아주 고른 매수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은 보시면 뭐 아무 뭐 2분기로 따질까요? 그 4월 24일 이후의 기준 똑같이 그냥 그때 이후로도 굉장히 강했으니까 강한 이유는 뭐 때문에 강해? 외국인이 속된 표현으로 막 때려 사줬죠. 금융투자 쪽은 ETF 상품 발행된 부분에 해치 물량 유입된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응?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누적 수급 범위가 4월 24일로 잡는 게 이제 그 BH나 LG노텍이 수급이 유입된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 기준에서도 외국인 위주로 뭐 큰 물량은 아니에요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도 이제 약간 선행적으로 꼬리가 달렸을 때 차익 실현한 부분도 있는데 뭐 손바뀜 위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아주 뚜렷한 뭐 매수 강도는 아닙니다. HD 현대일렉은 그나마 5% 정도고. 그리고 뭐 요 정도의 흐름에서 이제 그 기준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누적적인 수급 슈팅 나올 때 수급이 외국인 위주로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극히 정상적이다 표현하는 기준들이 이제 삼성전기나 실적 바탕으로 해서 이제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 이런 쪽의 경우는 뭐 하다못해 현대로템도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슈팅 범위가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 이제부터 들어가면 제일 좋지. 에? 선행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부터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정점 인식이 잡히고 현대로템의 추가 매수 강도가 확장되면서 또 기관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움직이면 이럴 때 들어가면 되지. 그잖아요. 그래서 현대로템 쪽의 기준 잠시만요. 매수세는 잡아드립니다. 주력으로 이제 우리가 이쪽을 옮겨놓은 상태고 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은 또 포트폴리오 전략인 거고 슈팅 범위가 이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라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건데 지금 51,700원, 800원 그 위쪽까지 이제 형성이 됐어요. 51,500원으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시장 지수가 소폭 되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니케이 쪽에 3%대 하락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 지수를 견인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의 슈팅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만
지수가 월등해져야만 불편함이 좀 상쇄가 되죠. 결론은 슈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가파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슈팅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는 슈팅이 하루 나온 날 나왔다가 밀려버리고 나왔다가 밀려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로템의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22년부터 이제 방산주들이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예?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은 수급 들어오고 나서도 별로 조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조정이고 4만 원에서부터 뭐 2만 원까지 거의 뭐 반토막씩 나고. 근데 저 수급이 사실은 굉장히 큰 수급이에요. 일부 물량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기존부터 누적 수급, 손바뀜 이런 거. 근데 이걸 월봉으로 보지 말고 월봉으로 보면 너무 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월봉이 아닌 그냥 놓고 보실 때 일봉, 주봉, 뭐 분봉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 그래서 누적적인 수급은 결국은 이제 그 결과물을 내놓는데 그게 이제 빨리 나올 거냐 늦게 나올 거냐의 차이인데 일방향에 누군가 특징적으로 매수한 쪽은 리스크도 있지만 변동률이 하방으로도 굉장히 세게 나올 수도 있지만 윗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윗방향대로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나온다. 뭐 어차피 본거름 한미반도체까지 한 번 더 보시면 한미반도체의 슈팅 범위가 결국은 얘도 뭐 어마어마한 매수는 아닙니다. 분위기 좋았고 또 곽동신 부회장 장래 매수가 0.5%뿐이 안 돼요. 사실은 금액으로는 좀 많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수급이 멈춘 상태에서 이제 고점 대비 30% 이상의 조정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물량 손절이 됐더라도 적절하게 잘 빠지고 나온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요 슈팅 범위의 기준이 얘도 마찬가지로 23년 1월부터로 따지면 작년부터 들어온 거니까 뭐 1월부터로 해도 되고 뭐 하반기로 해도 되고 어때요? 금융투자라는 건 해치 물량이죠. 금융투자라는 건 해치 물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융투자 증권사 자체의 수급이 자체 수급이 저렇게까지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이외에는 다 외국인 위주로 샀단 말이에요. 다 외국인 위주로 샀죠. 뭔 소리냐면 일방향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서 뭐 아까 보신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가 그리고 뭐 삼성 전기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놓고 보는 LG 이노텍, LG 이노텍의 24년 그리고 이제 이수펜타시스는 1월 20일부터긴 한데 그냥 다 24년 4월 24일로 묶어서 봅니다. 그럼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고른 매수예요. 쌍끌이 매수에 고른 매수. 지금 BH가 저점 대비 1.5 이상 돌렸나요? 돌렸으면은 다시 되밀리더라도 매수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도한 거는 이게 이제 고점에서 이제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 종목이라면은 조금 밀렸는데 저평가에 뭐 낙폭과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과도하게 이제 눌려 있는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가격 매릿이 부각될 수 있는 위치의 흐름이라면은 그건 뭐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어찌됐건 LG노텍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 별로 뭐 매집도 안 됐는데 170만 주인데 아니라니까. 170만 주의 기준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주식 수가 2,366만 주. 그러니까 2,400만 주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2,400만 주가 안 되기 때문에 172만 3천 주 나누기 2,366만 주 해주면 7.28%입니다. 작지 않아요. 오늘 뭐 수급 거래도 없기 때문에 떠넘겨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제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고르게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은 좀 드물고 뭐 이런 종목은 상한가 가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코로나19 때처럼 말도 안 되는 낙폭이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하락이 과도할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더디게 회복이 되는 기준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 영향을 많이 받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부분이 조정을 받을 때 특히 이제 거래가 좀 지금은 둔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연동돼서 이제 조정폭이 깊어지는 그런 흐름들, 불편한 흐름들이
똑같이 연출이 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응? 그렇지 않아요? 땡겨서 보시면 시장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변동률의 차이는 시장도 대비해서는 원체 세게 움직이죠.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또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하락률도 시장 대비해서 좀 더 높을 수 있고. 근데 결론은 돌릴 때 기준도 메이저가 인정한 쪽. 실적이 뒷받침되든 되지 않든 수급이 들어와서 흘러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넥슨 게임즈가 저평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저평가의 기준에 메이저가 그걸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쪽이 아주 고르게 많은 곳에서 매수의 슈팅이 유입된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4월 24일 이후에 LG이노텍이라든가 또 BH 수급이 보시면 전부 고르게. 그러니까 윤정두가 좋다 나쁘다 다 필요 없어. 야 윤정두가 추천해놓고 뭐 종목이 밀려서 이제 무조건 좋다 악을 쓰고 절대 우리 순절하거나 잘라낼 때 과감하죠. 그리고 이번에 기가 막히게 잘 성공이 됐고 리가켄 같은 경우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지만은 이상 급락이 나왔잖아요 바이오주들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그저께 기준 그죠? 어제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했다고.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쪽 먼저 잘라내서 압축을 하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잘라내서 들어간 게 HD 현대 일렉으로 설정이 됐고 그리고 HD 현대 일렉이 슈팅이 나왔고 그런 내용들. 매직 계산기 안 올려주시나요?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쪽은 그냥 제가 우겨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종목 우리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갖고 하면서 오늘 와 넥슨 게임즈 하나 떴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변압기기도 사고 싶을 땐 다 사고 싶잖아요. 뭐 HD 현대일렉만 사고 싶나? 또 우리 대한전선 들어가서 얼마나 또 손실 보고 나왔어. 손절했잖아. 전선주들 같이 움직였다가 구리 가격 뭐 하락을 했든 뭐를 했든 뭐 예전에 2차 전지 갈 때 뭐 리튬 가격이 미친 듯이 날아가서 2차 전지가 날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리튬 가격 올라갈 때 그거 핑계대고 와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지. 어쨌든 BH도 비이성적으로 많이 맞았어요 지금. 하루에 7% 10%씩 말 같지도 않게. 근데 그게 거래가 없는 상태에 맞았기 때문에 조그만 이슈 범위가 형성이 되면은 그 흐름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돌린다. 1.5% 돌리면 매수 기준을 설정하겠다 했잖아요. 그게 보통 때랑 다르게 오늘 매수를 밑에서도 또 벌써 3번이나 매수 사인을 내보내는 이유는 내일 애플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자체 실적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체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실적 범위는 뭐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거는 예측 범위에 들어와 있었고 이왕이면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어야 돼. 프로그램은 뭐 매도인데 가격 반발력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도 부분은 제한적이에요.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이제 매매 따라 기반 기준에서도 2만 원 선의 기준을 마지노선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잡아놨던 부분이 있으니까 실적 발표는 긍정적으로 해석은 될 거고 보고서는 아마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내일 애플발 영향력 시간의 흐름에서 이제 애플이 어떤 흐름을 형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이제 최대 중요한 자리가 될 거고 그리고 내일이 또 금요일이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간다 못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내일 이제 뭐 애플이 MS사처럼 오히려 뭐 개파락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꼬리 달고 돌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일이 어쨌든 가장 큰 반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오늘처럼 뭐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 공격적인 매도 하루에 뭐 2, 3%씩 팔아버린다. 이 업황 끝났다. 야 이거 뭐 업황 보고 들어갔는데 업황이 개판이다. 그래서 메이저가 그거를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수순까지 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건 굉장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기준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윤 정도의 이야기도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변동성의 그 성향이 강한 투신과 사모펀드가 일단 기관 쪽에서는 주축이 됐고, 외국계도 변동성 위주로 많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 쪽, 중기적으로 보는 연기금 쪽. 요게 이수페타시스도 같단 말이에요. 이수페타시스도.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뭐 사실상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짜증스럽게 이제 형성이 돼버린 상황이 되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뭐 전체 기관들 통틀어져야 그러면 아니다 할지라도 기관 쪽의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그 360만 주면은 6천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4월 이후에 들어온 거 6% 가까이 들어온 거 적진 않아요. 매우 많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단이 5만 원이야 얘도. 4월 24일 이후에 들어온 매수 평단이 5만 원 수준. 제 기억이 잘못됐나 한번 실질적으로 볼게요. 5만 원 수준이 맞는지. 20, 24, 04월 24일.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맞죠? 49,791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인 거야. 그런데 아까 이제 넥슨 게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얘처럼 갭상승 6%, 7%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지금 6% 밀려 있잖아. 아까 넥슨 게임 좀 보셨잖아요. 마이너스 13에서 플러스 5%, 그 다음날 개파락 7%. 뭐 정신이 없게 형성이 됐었죠. 시장 영향도 있고 자체 뭐 손바뀜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미안한데 물 한 통만 주세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이 친구도 결론적으로 2024 01월 22일부터 해서 보시면 더 많아요. 560만 주입니다.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그 기간이 고통인 거지. 지금의 흐름이. 그죠? 그렇게 해서 비중 조절만 뭐 나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하여간에 매매 따라기 방의 기준에서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벅찬 거예요. 그게 이제 벅찬 상태인데, 전략 부분은 저도 굉장히 뭐 심사숙고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뭐 요 세 개의 종목, 뭐 또 삼성 전기, 뭐 대덕 전장 거래가 원체 없는 데다 누적 수급이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쪽을 전체를 이제 묶어서 놓고 보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설정을 잡아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을 했어요. 현대 로템도 사실 마찬가지고. 근데 그 정도까지 기간이 걸릴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가져간다면 메타방의 기준은 그럼 의미가 없어지죠. 아무리 주력 포트폴리오가 따로 있고 별도로 뭐 1억 자산 기준만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 종목에 이제 집중해서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마지노선을 애플의 실적 발표로 설정을 잡아놓고 BH 자체 실적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그 아침에 애플의 실적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애플의 주가 추이를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뭐 프로그램 쪽이 28만 주대 매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수페타시스는 40만 주 매도예요. 굉장히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앞두고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자 보시면은 뭐 애플이 그때 당시에 2% 수준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BH나 LG노텍이 비이성적인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BH 16% 갭상승입니다. 그리고 18% 강세.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고점을 계속 넘겨놨고, 그리고 LG노텍도 마찬가지. 당일 기준에 말도 안 되는 10%의 조정. 6월 11일 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11% 갭상승인가요? 그리고 나서 고점 18%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 등락률이 나와요. 지금보다 윗 주가에서도. LG노텍이 그 당시 저점이
21만 원까지 내려왔죠. 21만 원, 22만 원까지 내려왔나? 22만 원?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력주 전체적인 부분의 기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부분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현대차는 그나마도 메이저에서 수급이 일부라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요 가격 반발력 추이는 뭐 이어져야 되는 위치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이 정점에서부터 20% 밀리고 나서 이제 가격 반발력이 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산주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우리가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HD 현대일렉하고 이제 재룡전기 쪽,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도 이제 들여다는 보고 있는 위치 정도.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과 이수펜타시스, BH를 지금 묶어서 보고 있는 기준인데, 오늘 하여간에 좀 충격입니다.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도 월등하게 좀 충격적이다. 불편하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을 좀 잘 대처하자. 그리고 어느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빠르게 대처하고, 어느 때는 조금의 여유를 부리다가 이제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우리가 이제 주력의 인식을 가져가는 종목군 쪽에서는 조금 여유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HD 현대일렉이나 이제 뭐 방산이나 이런 쪽.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6월 3일 이후에 매도 차익 실현 사인을 낸 게 요번이란 말이에요. 6월 3일 이후에 7월 말에 처음으로 전략 매도를 한 거예요. 중간에 꼬리 달리든 뭐를 하든 다행스럽게 크게 밀리지 않아서 땡큐한 거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도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만 37만 4,500원 찍고 밀릴 때까지의 기준, 그러니까 그 전날 36만 4천 원 찍고 흐름, 거기까지 굉장히 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이제 수급범위나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애플 관련주들은 수급이나 윗방향성의 그 슈팅 이후의 꼬리가 아니라 과매도 권역으로 인식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과매도 권역으로.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 시장 자체가 그렇게 길었어요, 이번에. 어쩔 수 없잖아요. 시장 자체가 뭐 정점 찍고 나서 굉장히 길게 미끄러져 있었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보시면서 하여간에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 보시면서 윤정두가 아니더라도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튀어나와주고, 현대로템 캡처도 해야 되겠네요. 현대로템도 떴네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종목군들이 얼마든 나오니까 검색기 기준 좀 활용 좀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저희도 이제 검색기 교육 잘 안 하고 못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월요일 날 내부 미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이다운 아나운서나 이런 그 기준에서 예전처럼 다시 교육 기준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드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그 이렇게 검색기에 뜨는 종목군들의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넥슨 게임즈가 실질 슈팅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종목을 어떻게 잡아내느냐라는 기준의 교육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결국은 어떤 걸 잡아요? 그리고 얘는 사실상 이렇게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들 다 해석해서 놓고 봐야 되는데, 가능성 부분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매도 사인이나 차익 실현 사인 뭐 혹은 어찌 보면 고점에서의 손절이 될 수 있는데 잘라내고도 재편입의 기준을 모색하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수베타시스라든가 그런 부분들. 뭐 여기서 뜨는 종목군들도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 우리가 1, 4분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고 차익 실현 제대로 했고, 차익 실현 제대로 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한가 2방 맞았죠. 그리고 되돌릴 때 또 들어가서 수익 냈고, 마지막 물량은 또 손절이 됐고, 그죠? 하한가 이후에 수익 내고 또 들어갔다 손절을 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전으로 다시 회계해서 또 알테오전 수익 냈고. 그러니까 이 HLB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지금 11조입니다. 11조 형성되고 있는데, 그 11조짜리 종목의 거래대금이 오늘 기준에서 최소한 5천억 이상은 터져줘야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가 벌써 이미 2,200억입니다.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하면 마감 때까지 최소 4천억 이상 5천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상한가 공방까지 나오면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5배가 되는 HLB의 거래 대금이 기껏 해봐야 지금 1,400억이다. 그거는 여기서 슈팅이 더 나오기에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에 떴어도 내가 진짜 아주 그 좁은 공간에서 시가총액 규모도 있고 그리고 뭐 호가창도 넉넉하게 있으니 좁은 공간에서 매매를 하겠다 하시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시가총액이 5조 6천억짜리인데 지금 거래 대금이 1,000억에 여기서 이제 슈팅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HLB하고 차이는 누적적인 수급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누적적인 수급이 올해 들어서만 뭐 거의 한 10% 가까이 매수를 했어. 10%가 뭐야? 18%, 20% 가까이 될걸요. 올해 들어서만 무지하게 지금 오버슈팅 무지하게 날려주고 있어요. 와 끝내주게 좋아서 그건 옛날부터 좋았어. 22년부터.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3%에 떠 있는데 얘도 지금 뭐 오랜 기간의 누적 수급이 좋고 단기간의 수급은 좋지 않아요. 사실은 단기간의 수급은 그렇게까지 월등하지는 않아요. 뭐 2% 들어오고 40% 들어올렸으니까 1% 들어오고 40%죠. 그 오늘 기준에 15조짜리가 1,700억 가지고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윤정두가 떼찌떼찌 혼나야 되겠지. 뭐를요?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수페테시스 개장 초에 프로그램 매도했잖아. 4만 주, 6만 주. 근데 매도했는데 개인 선호 창구에서도 동등한 위치여서 야, 요 정도 슈팅이라면 보이지 않는 수급이 있겠구나라는 설정을 했었고 거기에서 매수 강도를 드렸고 꺾여져 내려오면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해드리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거래도 또 둔화돼 있고 했는데 교육적인 부분하고 다르게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지하는 쪽의 전략은 대부분이 뭐예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거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높더라도 수급이 월등하게 진입이 돼 있거나 이런 걸 항상 기준을 잡죠. 여기서 잠깐 놓쳤다. 뭐 차익 실현을 놓치든 아니면 뭐 손절을 놓치든 그렇다 할지라도 무조건 여기서 잘라내는 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하이닉스 이론적으로 뭐 갭상승의 프로그램이 매도했으니까 정리 그리고 재편입. 삼성전자 지금에서라도 200만 주의 매도가 눈에 보이고 있으니 매도 이후에 재편입. 근데 주력주에서는 그렇게 설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저평가거든. 오늘의 수급은 이렇다 할지라도 장중에도 바뀔 수 있고 내일에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니케이의 흐름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메이저랍시고 한국경제TV든 방송에서 지금 장중방송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애들 정신없을 거 아니야. 야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야 일본 왜 빠지는 거야? 이렇게 신문 기사 봤더니 일정도 어차피 신문 기사 봤으니까 지금 보도자료 봤더니 뭐 금리를 인상을 해서 밀렸다는 거. 어제 기사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으로 잘 마감됐다 하고. 그 자기 머릿속엔 들어있는 건 없고 기자분이 써놓은 거 그냥 대충 기자분이 다 맞게 썼겠어? 자기도 모르는 내용 그냥 막 어디서 들은 거 짜집게 한 거지. 그래서 뭐 금리를 올려서 외국인이 팔아요. 금리를 올렸는데 왜 외국인이 팔아?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강세를 떼서 외국인이 팔아요.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강세를 떼는데 왜 외국인이 파냐고. 엔화가 그럼 앞으로 계속 강세를 더 뛸 거 아니에요. 금리 한 번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안 올려? 한 번만 딱 올리려고 금리 인상했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엔화가 추가 강세를 띄면 말씀드렸잖아. 100엔 가지고 1달러 사는데 조금 지나면 50엔 가지고 1달러 산다고 치면 팔겠어? 안 팔아. 50% 손실 나지 않는 이상 환차익이 발생되거든. 왜 팔아? 지금 막 들어오는 거야 이제. 왜? 지금 빨리 사야 응? 조금 지나면 엔화가 더 오르거든. 엔화만 사가지고만 있어도 되거든. 근데 주식도 넣어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점들이 설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유료 전문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귀담고 듣지 마시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 거야.
아우 막 짜증스러운 거야.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겨내면 되죠. 짜증스럽네 이렇게 해석하고 대처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시면 투매하게 되고 다 필요 없다 다 정리해서 넥슨 게임즈나 들어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YC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력이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편입하고 있는 상황이야. 오늘 사실은 한미반도체를 한번 덜어내고 다시 들어갈까 고민을 했어요. 하이닉스 비중 줄인 것처럼 다들 수급이 좀 꼬여 있어서 개장 초부터. 그리고 얘네들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인데 기아는 어차피 편입 안 해. 삼성전기는 당분간 뭐 애플 삼형제 부분 우리는 LG노텍, BH, 이수페타시스를 보니까 삼성 전기까지 늘릴 가능성 제한적이야. 또 LS일렉이 34% 빠져서 고점 대비. HD 현대일렉은 17%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고 얘는 34에서 반등이야. 그러니까 왜 HD 현대일렉을 넣는지에 대해서는 뭐 얘가 실적이 더 좋아요. 기사 보니까 끝내줘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넥슨 게임즈 그냥 멋부리려고 넥슨 게임즈를 여기다 계속 넣어놨겠어요? 오늘 매수를 문자까지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AA 윤정도가 지역화를 했잖아. 검색에 나왔잖아. 그걸 왜 활용을 못하냐고. 그 다음 YC는 투자 경고라서 한 발짝 뒤에서 볼 겁니다. 얘는 이제 삼성발 영향력 부분을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면은 제2의 한미반도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한미반도체가 형성이 된 거고 같은 분야에서 제2의 한미반도체를 찾기라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 거고 어찌됐든 거래가 수반돼 있고 변동성 쪽이 들어와 있으니까 보는 건데 그밖에 나머지 이제 이런 뭐 종목군들 이외에 얼마나 많은 종목이 있겠어요. 뭐 소형주에서든 대형주에서든 우리 검색해서 뜨는 종목 뭐 하나 오션도 뜨고 뭐 별의별. 그러니까 조금 차분하게 대처하시죠라는 표현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종목별로 이제 가격 설정해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 이미 정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미끄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전일 대비해서는 어쨌든 전일 대비해서 공포감 있다가 다 투매하고 뭐 현금 비중 늘릴 때입니다. 뭔 현금 비중 늘릴 때야?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기준 성향에 맞춰서 대처하셔야지. 예? 어제는 바닥 아니고 그제는 바닥이 아니었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에서는. 부정적인 마인드에서는 오늘이 뭐 바닥이 되겠어요? 잠깐 돌렸다가 때릴 겁니다. 제 말이 맞죠? 고점 대비 다 밀렸죠?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런 해석하지 말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BH 쪽의 프로그램 수급이나 이수베타시스 프로그램 수급 벅차긴 하지만은 마감 이후에 뭐 차분하게 대처해서 또 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에 8월 01일 기준 그리고 저는 매우 지금 시장 무지하게 좋게 봅니다. 일본 니케이 쪽의 엔화 강세 부분도 그렇게 된다면 달러의 인덱스 부분이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 엔화 하나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달러 인덱스는 엔화 하나의 기준입니다. 다른 쪽 다 필요 없어. 엔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띠느냐 약세를 띠느냐 그 차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뭐 약달러 기조를 선호하는 분위기잖아.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 금리 인상 카드를 집어든 거고. 자, 35, 20, 35, 5%의 기준이 잡혔어요. 오늘 당장의 등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현대로템이 조금 더 변동이 크다고 해서 보셨죠? 대박이죠? 이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도 한쪽 구석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으로 넣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다만 원체 이제 현대로템도 뭐 시가총액도 충분히 6조에 다다르고 있고 뭐 충분한 이슈 범위 다 갖고 있으니까 실적 이슈 다 갖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이제 놓고 보자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어제 기준의 이제 영상 부분하고 이제 오늘 부분의 영상 오늘 영상 나오면 이 영상 다 전체 공개로 해주세요. 지금 이 녹화 길이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뭐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0분 정도 시청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다 확인해 보면. 근데 뭐 20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외부에서 요 영상만 무료로 올려드리는 영상만 또 보고 대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내가 이번에도 이번 장에도 내동매매해서 뭐 손절해 버리고 놓쳤다 이러신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심사숙고하시고 전략 기준 잘 꾸리셔서 지금 같은 장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원금 회복이 목적이시면 안 돼. 최고점이 내 원금은 아니잖아, 그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준이 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최종 그 내용 설정해 드리기 전에 몇몇 알려드리고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기준점 잡아 드릴 텐데, 저점에서 돌릴 때 다 매수 사인 드릴 거예요. 뭐 삼성전자의 기준도 사실상 지금 매수 사인 뭐 나가야 될 위치인 거죠. 83,000원까지 눌렸다가 기준에 돌렸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가 못 돌리는데, 지수가 안 돌아가는데 종목군들이 초강세를 띈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지금 같은 사실상 좋은 장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같은 좋은 장에 그동안에 이제 강세를 떴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가 조정이 깊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운전을 해야 추후의 흐름도 확장될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이제 시황 부분을 참조하신 분들이라면 더 많은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셨겠죠. 나머지 부분들 마찬가지. 현대 로템 6만 원의 목표 주가, 저게 44,000원일 때거든요. 다들 손가락질을 했을 거 아니야. 저 정신 나갔다 윤정도 또 지금 이 장에 장난친다. 결국은 지금 현재 52,000원, 특권 들면 6만 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에 36만 원 목표 주가 드렸지만은 33만 원 찍고 밀릴 때 전량 매도, 전량 차익 실현. LG노텍 BH 과매도 권역, 알테오젠 35만 원 목표 주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참조하시란 말이에요. 참조하시고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고민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할 수 있어 상관없어요. 나 혼자 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은 굳이 저한테 과금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명이인이세요. 동명이인이 계시는데 흔하신 조남은 아닌데 연락이 온 거예요. 예전에 VIP였는데 나 VVIP 하고 싶다. 뭐 오늘 11시에 통화 원하신다 그러셨나 보더라고. 어제 골프 치시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하셨나 보더라고. 결론은 말씀드렸어요. 그냥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다. 자, 하이닉스 아시죠? HD 현대일렉 아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시죠? 아마 그거 3개 종목 위주로 방송 보셨겠지. 어디 꼬맹이들 소형 잡주 뭐 무슨 대원전선이 오늘 9.5% 대박 났습니다. 이런 마케팅하는 꼬맹이들 그런 종목 보고 스카이문 뭐 스테이크 뭐야 저거, 저런 거 뭐 15% 20%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 보고 연락 주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윤 정도를 봤다면은 그냥 무조건, 어제도 팍스형제 TV 방송이 막말로 제 입장에선 제가 협찬비내고 방송 나가는 그 내용에 그 기준에 결론적으로 30분을 시황을 말씀드리고 그게 사람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거나 그렇게 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가입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윤정도를 신뢰하시고 그리고 전략을 잡아드리는 대로 움직이셔서 결국 그분들이 수익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냥 알량한 소형 잡주, 어제 같은 장에도 소형 잡주 헛소리하고 그런 거에 현혹돼서 가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거지 사실은. 결국은 계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결론적으로 소름 돋을 정도로 방이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정점을 기가 막히게 매도를 잘 잡아. 소름 돋을 정도로 HD 현대일렉을 기가 막히게 매도를 잘 잡아. 주력주가 조금 힘겹긴 하지만 엔비디아 하루에 14%씩 시가총액 3조 달러, 3조 3천억 달러를 넘겼던 애가 하루에 14%씩의 폭등이 나오는 걸 시각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했더니 자신감이 생겨. 오늘 좀 짜증스러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이닉스의 비중을 55에서 단계별로 45, 35, 25로 이미 줄여놨고, 그리고 아야하고 아프다 해서 뒤돌아봤더니
45에서 25로 줄이는 과정 그 20%를 평균 21만 원에 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엉뚱한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로 들어갔고 그 포트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다 보니 HD 현대일렉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비중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5%이지만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서도 쓰잘데기 없는 소형 잡주 또 중간에 윤정도가 욕심내서 여러 개 들어갔던 거 거기 손실도 있죠. 잘라내서 결국은 압축한 쪽에서 수익 슈팅이 나와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나 혼자 수익 기조 잡아낼 거야 하시는 부분하고의 차이가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이제 새벽에 지금 그 자료들을 다 올려놨는데 그 자료들 부분 원고 작업 하시는 분 매번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진짜 이런 얘기 좀 제발 좀 안 나오게 해줘요. 원고 작업 하시는 분들 또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옛날 거 막 그 작업돼 있는 거 말고 어제 다 올려드린 내용 새벽에 추월하고 변경시켜드린 내용 그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원고 작업이든 마케팅 작업이든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방송 원고 갖고 나가면은 10월 4일로 해놨는데 고쳐놨는데 방송 갖고 나가면 또 7월 17일이야. 24년 7월 17일. 방송하면서 얼마나 짜증나서 고쳐놨는데 또 똑같고 그 다음날 또 똑같고 그러면 안 돼. 에? 뭐가 힘들어? 다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주고 그거를 덮어만 쓰세요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25회차의 방송 원고도 어제 하도 뭐라고 표현해야 돼? 계속 수정해 놓으면 엉키고 하다 보니 바꿔놨단 말이에요. 바꿔놨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원고를 작업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야 보시는 분들도 VVIP 회원님이시든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시든 이런 내용 가지고 이런 수익이 나는구나. 근데 포트를 저렇게까지 분산을 시키지 말고 물론 매수세인 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사게 돼.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윤정도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져요. 왜? 매도하라 그랬더니 더 오르는 종목들이 나와. 주력이나 수익 종목 이외의 종목에서 간단하게 들어갔는데 손절합시다 했더니 슉 치고 올라간다든가. 근데 그게 꼭 사야 될 상황이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꼭 사야 될 상황이면은 그 상태에서도 따라 붙죠. 뭐 예를 들면 알테오젠 희한하게 월요일날 정리를 했어요. 굳이 금요일 저점도 안 깼는데 그래서 화요일날 빠르게 따라 붙고 지금까지 다시 신고가를 내주잖아. 지금도 오늘도 우리 그 내부 작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활용하십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글로벌 시장 동향이라든가 또 무료방에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시황 동향 별도로 새벽에 다 만들어줬으면 그거 올려드리고 그 링크 좀 한 번씩 드리면 되잖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 마감에 해놓은 거 다 드리면 되잖아. 수익 인증도 마찬가지. 옛날 거 썩은 거 하지 말고 엊그저께도 막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32만 4천 원, 33만 원 찍고 있는데 우리는 30만 6천 원에 매도했습니다. 제 편입 광고를 올려줘야지. 30만 6천 원에 차익 실현하고 29만 원에 재편입했는데 와 오늘 33만 원입니다. 이렇게 올려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차트 23일 거 올려놓고 25일 날 차익 실현했습니다. 올려놓고 30만 6천 원에 주가는 33만 원인데 우리 대박이죠.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수정이 될 것 같으면은 오늘 당장의 기준도 좀 더 한번 볼까요? 새벽에 이렇게 올려준 내용들을 활용했는지 활용들 하세요. 활용들 하시라고.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거 하시라고 못 듣고 있나?
나 혼자 맨날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안 돼가지고 또 마이크 들고 또 얘기해야 되고.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7월 작년 이게 이제 올 7월 9일인데 이게 작년 요것도 제가 지금 한 번 더 캡처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기 있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지금 캡처하면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겠다. 어쩔 수 없다. 요 당시 기준에 이제 그 언제 포트를 짜드렸는지가 중요한데 요게 12만 9,700원이면 작년 10월 7일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요 단가면. 이건 나중에 뭐 수정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단가에 편입을 해드렸는데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거 몇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5월이죠. 5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보시면 이렇게 공 2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수정해 놨는데 계속 이제 또 엉킨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딱 수정해 놓은 거 그 수정해 놓은 걸로 보시자는 얘기. 이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게 주력주를 스윙으로 매매했네요. 이게 5월이에요. 응? 예. 예. 아시아경제TV 내가 인수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니? 어우 참 답답하네요. 아시아경제TV가 예전 그 팍스넷 전신인데 지금도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잡으려는 게 이런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못 잡고 뭐 엉뚱한 걸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결국은 주력주 이걸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연락이 온 게 이거 다 팔았어요. 엉엉엉. 그럼 그때라도 전략을 꾸리셔야 되는데 그냥 나 마이너스 2억 2천이 지금 제가 볼 때는 2억 2천 더 되시겠지 지금 장에. 응? 또 메타방 1기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잖아요. 근데 메타방 1기 때 한미반도체 들어간 거 BH 들어간 거 그걸 하루 이틀을 못 견디시고 그냥 단타 매매 하시다가 그때 메타방 들어오셨을 때가 1억 2천이신가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뭐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는 자문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뭐 그걸 제가 전화 통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톡으로 와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런 기준이신데 결론은 지금 장에 계좌가 1억 2천짜리가 지금 6,800? 거의 반토막 났지 뭐. 거의 반토막. 그럼 회복이 돼야 될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2차 전지 한번 잘못 들어와서 물리니까 그거 그냥 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걸 들어간 게 뭐 언제지? 그게 3월, 4월인가? 3월?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우를 범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우를. 또 우리 황 타자님 뭐 바쁘신가 봐 많이. 복귀가 좀 어려우신 것 같긴 한데 복귀할게요 하시는데 일단 황 타자님 같으신 경우도 10종목까지 늘려놨던 부분을 하이닉스로 옮겨놨는데 안타까운 게 2월 14일이 만기신데 연장을 안 하셨어. 혼자 해도 될 것 같잖아. 그잖아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맨날 85% 비중 똑같은데. 근데 뒤돌아보니 하이닉스 55에서 20%까지 단계별로 줄여드린 거고 HD 현대일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가 막히게 고점을 설정을 잘 해드린 거고 비이성적인 투매를 할 그런 위치에서도 잡아드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잖아요. 결국은 이걸 14만 원, 15만 원에 다 팔아버리셨어요. 하이닉스를. 그 다른 쪽에 들어가셔서 수익이 나셨으면 좋은데 좀 아니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우리 태민이님은 연락 온 거는 하이닉스 기가 막히게 23만 원에 잘 정리하셨다고. 근데 한미반도체를 너무 일찍 파셨고 여기는 또. 그래서 개별적인 기준에서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응? 젊은 분이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중요한 한 타임이거든요. 우리 포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포트에서는 중요한 한 타임인 거지. 응? 오산 선생님도 좀 아쉽고 또 뭐 1, 200억 이상 손실을 보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안타까운 거죠. 한미반도체 다 갖고 계시다가 그걸 또 다 정리해 버리시고 한미반도체를 매일매일 욕하시고 약주 드시면 막 채팅방에 욕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18만 원에 또 올인하셨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컨트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시돌돔 선생님도 이제 3년 계시다 요번에 회사에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매매가 원체 좋으세요 이시돌돔 선생님께서는 알테오젠을 굉장히 저가에 많이 갖고 계셨는데 뭐 이번 슈팅까지 다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장기 투자이시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떻게 되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SN 같은 경우 우리가 3만 원, 4만 원부터 들어간 거예요. 전량 매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나왔죠. 최고 정점에서. 하여간에 저런 수익 범위들을 좀 잘 설정을 가지고 가시자고요. 그렇게 하시고 내부에서도 저런 자료들 활용 좀 하시고 지금 뭐 결국은 나머지 분들은 원고 작업하신 분들 이외에는 아무도 뭐 대답도 안 하네. 못 듣고 있었던 거야? 결국은 한 분은 또 식사 가셨고 오후장 근무자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얘기를 해도 답답하네. 답답해. 자 포트폴리오 종목군들 올려놓겠습니다. 삼성전자 부분 지금 84,000원 공방 기준인데 편입 설정 가능하시고 오늘 20만 원에 매수인 나간 건가요? 오늘 하이닉스가 저도 헷갈려요. 뭐 개당초부터 이제 뭐 정신없이 매수 강도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20만 원. 그리고 지금 저점 찍고의 돌림인데 저점에서부터 1% 돌렸어요. 그럼 얘가 지금 34만 주 매도에 엔비디아가 그 슈팅이 나오는데 얘는 못 가는 종목이다? 에이 아니죠. 왜 못 가나요? 나도 모르지 뭐 외국인 기관 전화해 본 것도 없고 다만 니케이 쪽에 낙폭이 오늘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수급이 이제 좀 위로 강력하게 들어와 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두들겨 패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 뭐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규 편입자 부분에서는 뭐 편입 기준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비중은 20%로 이제 축소를 시켜 드렸으니까 그 축소된 부분은 활용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오후장 근무자는 지금 자리에 없나요? 뭐 하고 계셔? 문자 발송을 해드릴게요 또.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뭐 삼성전자부터 사실상 편입 기준 지금 설정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서 이렇게 6,500원 자동차 부분에 현대차 부분은 오늘 이제 매수에 나갔고 고자력에서 이제 그나마도 크게 되밀리지 않고 전일 대비해서 강세 유지를 좀 해줘서 그나마 뭐 소폭의 위안이 되고 HD 현대 일렉트릭 여기서부터 저도 이제 좀 잘 설정을 잡아놓을게요. 주력 35%죠 이게. 그리고 하이닉스 부분이 20% 8월 첫 거래일인데 그래도 그다음에 자동차 30% 그리고 기아를 뺄게요. 뭐 정신 없으니까 뺍시다. 굳이 막 다 넣어놓는 것보다는 병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 문의 주시고 얘를 오늘 뭐 슈팅 범위를 윗방향으로까지 다 따라붙었는데 원체 이제 신규 가입자가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잖아.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다 계시던 분들이라서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저점에서 잘 설정을 잡은 거고. LG노텍이 이제 좀 과하게 지금 대밀려 있는데 25만 4천 원 저점에서 1% 정도 돌리면 오늘 LG노텍 매수사인을 25만 7천 원에 냈나요? 저점에서부터 어찌됐건 그 돌리는 흐름의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에서 1% 정도 돌릴 때 내일 기준을 잡고 그러니까 25만 1% 아니더라도 25만 4천 원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보면서 하여간에
마감 무렵에 이제 매수세를 들이든 뭐 기준을 잡을게요. 그다음에 현대 로템의 기준 얘도 이제 한번 PPT 만들어서 녹화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종목을 너무 많이 갖고 갈 수도 없고 일단은 넥슨 게임즈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자료 좀 취합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검색기 종목에 넥슨 게임즈를 넣읍시다. 원고 작업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의 기존에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나요? 없으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좀 병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원고는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KB금융 쪽의 기준은 금리 인하 전까지는 얘도 주력 그 반주력 위주로 설정하시면 돼요. 알테오젠 오늘 거래 좀 둔화돼 있고 프로그램 일부 매도입니다. 적절한 구간에서 거래가 계속 둔화된다면 차익 실현도 고민을 할 건데 왜냐면 이제 슈팅이 IT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쪽 범위의 종목군들이 이제 소외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염두에 두시고 시가총액 규모 기준으로 이제 좀 설정을 잡는다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기준이 잡힙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좀 충격인데 아까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BH도 그리고 재룡전기 부분도 어제 들어간 평단이 얼마였어요? 76,000원, 74,000원, 그러니까 75,000원 평단에 살짝 돌려놓은 것뿐이 안 돼. 근데 수급이 좀 아쉬워. 아쉽지만 뭐 그래도. 그리고 넥슨 게임즈는 뭐 깊게 밀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서 일단은 오늘은 뭐 개별 매매 들어가신 분들 이외에는 뭐 간만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거 전달 좀 해주세요. 그 영상 올릴 때 좀 긴장 좀 해서 날짜 같은 거 좀 틀리지 말라고 꼭 하루를 틀리거든요. 뭐 매번 틀리진 않지만 좀 주의해서 좀 넣으시라고 좀 전달 좀 해주시고 자, 이 내용은 일단 공지로 설정을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회 월말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연장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연회 이벤트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7월 말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연장하실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다리셔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부분 이게 나오면은 메인 화면으로 링크를 주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VIP에 계신 분들 VVIP 방으로 좀 옮겨 오세요. 뭐 문자반에 계시든 VIP반에 계시든 그럼 메타방의 기준은 별도로 또 전략을 설정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 설정 잡고 대처하면은 뭐 8월부터는 뭐 꽃길만 걸어야죠. 꽃길만 농담해 해라. 영상 올려드립니다.